자, 통칙 2를 보면은 여기 있다. 자, 통칙 2를 보시면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첫째 줄입니다. 한 줄. 뭐라 나왔습니까? 통칙 1에 따라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강목에 따른다. 언제? 주규정. 호의 용어에 따라서 품목 분류할 수가 없다. 다음 강목에 따르겠다. 강목. 자, 그래서 이제 가번하고 나번이 있죠. 두 가지가 됐습니다. 가번의 앞글자는 뭐? 미분, 미불. 미분, 미불. 본질적 특성 어디서 붙는다? 미불에서 붙는다. 미완성, 불완전은 본질적 특성이 붙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은 90%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통칙이 가르친다 이렇게 써요. 불완정, 미완성된 물품은 본질 특성 있는 경우 완성법 분류된다. 그렇게 써. 그렇게 쓰면 안 돼. 뭐라고 돼 있어요? 통치기에 대한 취지는 무엇이다? 통치기에 대한 취지 뭐야? 호의 용어의 범위를 확대한 거야. 확대. 그래서 뭐예요? 가번. 스타트가 뭐야? 각 호에 열거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 취지를 잘 아셔야 돼. 호의 용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래서 스타트하는 문장은 뭐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제0101 살아있는 말, 당, 노버에는 끝. 자, 그래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공산품에 쓰인다. 마이크를 기억해서 마이크를 기억하셔. 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즉 8518로 해당하는 마이크로폰이라는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상태. 제시된 상태 문제 아세요? 수입 신고 시점이야. 수입 신고 시점. 수입 신고 시점에 완전하거나 완성 제품에 뭐다?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은 수입 신고 당시에 불완전 품이나 미완성 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뭐 본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이렇게 호의 용어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빨리 되어 있죠? 마무리.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거 바로 뭐다?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불완전한 마이크를 8518로 해당하는 마이크에 분류하게 한다. 8518호는 불완전한 마이크라고 호의 용어에 안 되어 있다. 하지만 통치기 가에 따라서 마이크로폰에 대한 호의 용어를 확대를 시켜준다. 뭐다?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완성품에 끝. 그래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이랑 제시된 상태에서를 수험생 중에서 90% 이상 다 빼뜨려. 정말입니다. 난 이거 10년 넘게 했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두 번째가 나와요. 각호된 열거된 물품에는 똑같네? 똑같죠? 각호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선생님 아까 미조립이라며요.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외우세요. 그렇죠? 아까 미조립이 됐는데 그게 그거야. 저는 이제 미조립이라고 외웠어요. 저 옛날 사람이라. 근데 이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이것도 나와. 제시라는 게 수입신고 당시입니다.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본질 특성이 없지? 미조립 분해는 그냥 완성품이에요. 얘는. 근데 나중에 해설을 보면은 그게 또 아니야. 근데 그건 나중에 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통치에 따라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 번 보세요. 이게 괄호 규정이 왜 있는 거야? 왜 있는 거? 왜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분류를 하는데 왜 괄호 규정의 물품을 포함을 시켜? 이건 무슨 뜻이지? 세 번 봐, 세 번. 이게 보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을 할 때 막힘이 없이 해야 돼. 근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꽝이야. 그래서 강의 들어오는 거예요. 괄호는 무슨 뜻이다? 괄호는 이 뜻은 바로 뭐다? 답을 알려드릴게. 얘는 미완성 불완전 물품으로서 본질 특성에 져가지고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도 미조립 분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괄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게 관세표 시험 본다 하더라도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고 나면은. 근데 나는 알거든. 근데 물어봐요. 그거 썼니?
어? 이거는 물어보지 마, 이 새끼야. 나는 알아.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거든. 근데 그 실수도 실력이야. 그래서 실수하면 뭘 해야 돼? 장치를 해야 돼. 장치를. 실수할 게 정해져 있어요. 각 코에 열거된 물품에는 이라고 스타트를 한다. 제시된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괄호 규정이 있다 라고 하면은 미분 미분은 다 당연히 알고 그걸 알면은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까처럼 미분 미분만 알고 들어가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늘수록 핵심 포인트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져. 그래서 볼펜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달라지거든. 계속 회독할 때마다. 그래 연필로 하라는 얘기야. 연필로.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번 보시면은 이게 꽃입니다. 꽃. 그러니까 나번을 이거를 이제 아까 설명을 못 들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각 코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아까 예시 뭐로 했어? 아이보리, 플라스틱, 테두리라고 했습니다. 자, 각 코에 열거된 재료. 0507로 열거된 아이보리. 재료 또는 3926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재의 기타 물품. 3926. 죠? 그보다 각 호에 열거된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죠? 호의 용어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요렇게 생긴 아이보리랑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이 물품 자체가 아니라 관점은 뭐야? 이거를 분류하려고 하는 0507이랑 3926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포인트.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지금 내가 수입한 품목 분류하고자 하는 이거부터 시작이 아니라 얘를 분류하려고 하는 이 호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거야. 보세요.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은 이거 당연히 물품 아니잖아. 그거는. 각 호에 열거되는 재료 또는 물질은 생각하시라. 아, 이 물품을 분류를 하고자 하는 그 호근 얘는 나지. 그 아이보리라는 그 호는 이렇게 쇼를 해야지 외우시더라고. 그냥 얘기하면은 뭐냐 너. 아이 너는 나를 외우지 못할 걸 나는 안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 잘하시더라고. 아, 이거 딱 보면서 우리 귀여운 호이가 그랬지. 아이보리 하면서 막 쫑쫑거리고. 그건 기억나. 자, 그래서 관점이 뭐다? 내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호가 기준이야. 호가. 그래서 호의 용어를 먹게 돼요. 자,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재물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즉 아이보리라는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 혼합물 뭐다?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오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걸린다. 그리고 엄마 보자마자 이거를 말씀하신다. 왔어! 각 코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그리고 아빠 잘게. 각 코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의 물품이 아니라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와와와 기억하겠지 뭐. 자, 그래서 다른 물질과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거 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엉켜요. 통치3이랑 여기다가 혼합물, 복합물인데 여기다가 세트를 써버려. 또 집에 가야 돼. 시험 보지 말고 빨리 나가 집에 가세요. 그렇죠? 자,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얘는 당의 물품이야. 호가 아니야. 그래서 통칙 나는 구분해서 나오는 거야.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끝. 이건 이해했어? 얘는 뭐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얘 당의 물품이다. 얘는 당의 물품이다. 자,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얘는 이제 아이보리로 구성되기도 하고 또는 플라스틱도 구성되기도 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을 본다. 전부는
논란이 있다 없다? 없어. 뭐가 있다? 일부가 있는 것이지. 일부가. 근데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는 이 규정에서 안 나와요. 그냥 여기도 분류할 수가 있고 여기도 분류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얘는. 세 번째. 자, 그래서 풍모분류를 하게 되는데 풍모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을 구성하는 풍모의 분류는 통칙 3에 따른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에서 생략된 거예요. 물품을 포함되어 본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도 분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야. 두 가지 그래도 분류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 물질 구성하는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 3에 따르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되게 상당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지금 끝내버려야 돼. 아작을 내다. 아작을. 질질 끄면 안 돼. 우리는 내년 2월 달에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자, 됐고. 다음 시간에 할까? 오늘도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첫날인데 암기 공식은 한 몇 개 나왔어요? 한 30개 나왔네? 한 30개 나왔지? 3, 40개. 예.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이 느낌 90일까지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촛불을 켜진 않았어. 현관등을 켜고 제가 타자만 치지 펜을 잡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입니다. 빨리 울어요. 나도 울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제 고민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신병이야, 신병. 근데 오늘 신병 딱지 뗐어. 내가 볼 땐 소리 지르고 분필 집어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렇죠? 통칙 3은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칙 이제 5하고 6을 개괄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나머지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통칙 2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칙 3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2루부터 저랑 같이 쭉쭉 또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물어봅시다. 제 016 주 1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처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건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고 머릿속에서는 그치? 포함, 제외. 포함은 풀어보세요. 그치? 다음은 제외하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여기에 분류된다. 제외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어가변수.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97개 중에서 한 개 끝냈어. 선생님 그러면 모든 유가 주규 중 한 개가 있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10개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시멘트처럼 2호 2섬에 분류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하게 되면은 걱정이 없어. 왜냐면 모든 것에 다 장치가 있거든. 다 있어요, 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